자, 여러분들의 시험 대비를 위하여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리뷰를 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7페이지부터 빠르게 우리가 배웠던 표준까지 싹 훑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37페이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건 뭘까? 기술의 의미다. 기술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재료를 우리 생활에 유용하도록 만드는 수단이나 활동이라고 얘기를 한다. 기술의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특징 4가지. 기술의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fast 있었고요. P. 기술은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이다. C. 기술은 사회문화를 발전시킨다. F. 기술은 서로 다른 영역의 기술들과 융합하여 발전한다. 해서 우리가 FPC F 배웠고요. 그 다음에 기술의 영역 5가지.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제조기술, 건설기술, 수송, 통신, 생명, 저해건수통생이라고 외웁니다. 우리는 재건수통생 해서 제조, 건설, 수송, 정보통신, 생명 이렇게 5가지 영역이 있고요. 제조기술 만드는 거예요. 건설기술 건물 짓는 겁니다. 생명기술 생명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기술 정보를 생산 가공한다. 정보통신 정보를 생산 가공한다. 또 수송기술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사람이나 물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외우면 되고요. 생산기술의 3가지. 생산기술의 3가지는 뭐다? 제조, 건설, 생명. 요거 3가지를 생산기술이라고 한다. 다음 장. 발달에 따른 가정의 변화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어떻게 변화를 했어요? 재택근무, 재택학습 지금 하고 있죠. 텔레비전 방송 시스템에 영상 시청 다양한 텔레비전 변화를 했대요. 3번째 로봇 청소기라고 했고요. 4번째 냉장고 문 열지 않고 바로 확인 또는 주문. 그 다음에 5번째 태양광 발전 그리고 태양열 차이 구분하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6번째 가정용 전기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충전한다 배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수요. 사회의 변화, 기술에 따라서 사회가 어떻게 변했냐?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로 변했는데 농업사회는 농업을 기반으로 했다. 그리고 자급자족의 형태였다. 이런 게 있었고요. 산업사회, 기계동력으로 만들었고요.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 왜? 컨베이어 벨트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 대량 생산 뭐 때문에 가능했다? 컨베이어 벨트 때문에 가능했다. 어떤 직업이 생겼나요? 공장 근로자, 사무직 노동자 생겼다. 자, 정보사회로 넘어가면서 뭐가 제일 중요해? 개인의 지식과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배웠습니다. 다음 장, 미래기술의 활용. 미래기술은 우리가 인간을 생각하는 기술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 2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인간을 생각하는 기술은 바이오기술, 정보통신기술, 친구 같은 로봇기술 이런 거 있었고요. 환경을 보호하는 기술은 나노로봇을 이용해서 환경정화를 한다거나 자원순환 기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기술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 장 우리가 안전사고 유형 및 대처 방안이었어요. 누전 차단기, 월희회, 그다음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 만지면 안 되고요. 함부로 이렇게 뽑을 때 꼭 몸통 잡고 뽑아야 되고요. 화재 경보기 1회 이상 유무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는 물 옆에 놓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가스 확인 잘해야 된다. 쓰면서 자리 비우면 안 된다. 한 개에 여러 개의 콘서트를 꽂지 않는다. 배웠고요. 엘리베이터 사용 안전 배웠습니다. 화재 발생 시 사용하지 않고요. 뛰지 않고요. 엘리베이터 갇혔을 때 호출 버튼 눌러서 얘기하는 거 배웠죠. 그 다음에 골목길에서 뛰지 않는 거, 횡단보도 건널 때 자전거 탈 때 어떻게 건너는지 배웠고요. 차량이 이동할 때 전자석 좌석 안전벨트, 운전자 방해하지 말고 무단횡단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시 안전수칙까지 배웠습니다. 다음 장 우리가 학교에서 실습할 때 어떤 안전사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 공구는 사전 점검을 해야 되고 긴 머리는 묶어야 되고 전동공구 사용할 때 위치를 정확히 잡고 보안경 착용 뛰거나 잡담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배웠었습니다. 바른 자세로 다뤄야 된다. 그 다음에 화재 폭발 시 행동 요령. 여러분 이 4단계는요 외워야 됩니다. 이 4단계는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는다. 2번째, 몸을 최대한 낮추고요. 3번째, 한 손으로 벽을 짚어야겠죠.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벽을 짚고 마지막 4번째 뭐예요? 앞을 주시하면서 걷는다. 요 4개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3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문제 해결과 발명 배웠네요.
기술적 문제 해결 쪽 보면요. 기술적 문제 해결은 뭐다?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점을 새로운 기술로 해결하는 것을 기술적 문제 해결이라고 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 예시 여러분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뭐 셀카봉, 복사기, 스마트밴드,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거 좋습니다. 알아두세요.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장에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 첫 번째 문제 이해하기. 문제 이해하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디어 탐색과 선정. 아이디어 탐색할 때 쓰는 게 뭐죠? 확산적 사고기법을 쓰고요. 두 가지 배웠어요. 어떤 거요? 브레인스토밍과 스캠퍼. 브레인스토밍 뭐예요? 네 가지 규칙.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 규칙. 비판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 그 다음 세 번째 규칙. 질보단 양. 엄청나게 많은 거를 모으는 게 목적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많은 그거를 결합하고 변형시켜서 사용한다. 개선해서 사용한다. 라는 네 가지 규칙이 있었고요. 아이디어 선정하는 방법, 수렴적 사고기법 배웠습니다. 어떤 게 있었어요? PMI랑 하이라이팅 배웠습니다. 자, PMI. P는 뭐다? 플러스, 장점. M은 마이너스, 단점. I는 interesting, 흥미로운 점. 요거를 종합해서 평가를 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해낸다 라고 배웠고요. 세 번째 단계, 실현하기 단계였습니다. 실현하기 단계 네 가지 순서 있었어요. 뭐였죠? 처음에 제작 준비하기, 준비물 준비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 마름질하기, 선 긋고 자르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가공 및 조립하기, 뭐 대패질한다거나 사포질해서 조립하는 거. 네 번째 완성까지 실행하기 단계입니다. 마지막 평가하기. 평가 단계는 뭐다? 보완하는 것까지 평가다라고 했습니다. 요게 그래서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6페이지 가서요. 발명의 의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발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거를 만들거나 있던 거를 더 좋게 만들거나 라고 했습니다. 발명과 발견의 차이 알아놔야 되고, 발견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거를 찾아낸 거, 발견. 발명은 없었던 걸 만들거나 있었던 걸 개선하거나, 이게 발명입니다. 자, 발명의 특성 5가지. 독창성, 신미성, 경제성, 현실성, 기능성 외워봤고요. 발명의 영향도 5가지.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그거에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고 경제적 이익을 갖다주고 새로운 직업도 만들어지고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 자, 배웠습니다. 발명과 특허. 자, 여기서 지식재산권 3가지가 있어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3개가 있고요. 여기서 첫 번째 산업재산권에는 4가지 있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있었습니다. 산업재산권 4가지는 어떤 특허권이 뭔지, 뭐 실용신앙권인지 뭔지 개념 알아야 되고요.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인지까지 알아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발명 아이디어의 이해부터 해서 수렴적 사고기법 평가하기까지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바로 17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이에요. 표준의 의미는 뭐야? 다수의 사람들이 편익을 목적으로 만든 기준, 표준이라고 했고요. 그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 뭐예요? 표준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표준의 중요성 4가지 다음 장에 나와 있네요. 상호 호환성이 확보된다, 산업발전의 기반이 된다, 기술혁신 가속화된다, 무역이 활성화된다. 4가지 있고요. 표준의 분류는요, 과학기술적 표준과 인문사회적 표준이 있다. 인문사회적 표준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과학기술적 표준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성문표준과 측정표준, 참조표준이 있었어요. 성문표준은 문자로 된 거였고요. 측정표준은 측정할 수 있는 거, 참조표준은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표준화의 영향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문자, 기호 등 의사소통하는 거 굉장히 편리해졌죠. 이해를 돕습니다. 제품의 안전과 보증 등 편익을 증진시킨다.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요.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이 비용이 감소해요. 비용이 감소하고요.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을 받는다. 정보를 제공받는다. 마지막 74페이지, 174, 175페이지 보면요. 우리 생활에 펴져 있는 표준, 제조, 건설, 수송, 정보통신, 생명 이 5가지 영역에 어떤 것들이 표준화에 있는지 나와 있네요. 읽어보면 다 이해 갈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시험 범위예요. 시험 범위를 여러분들이 다 나갔습니다. 이제부터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복습하고 계속 리뷰를 해줄 거고요. 문제를 선생님 풀도록 도와줄 거고요. 계속해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할 겁니다. 시험 절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화이팅해서 우리 같이 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